안녕하십니까. 신일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학은 정의로 시작해서 정의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의는 반드시 알아주셔야겠죠. 외심에 대한 정의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삼각형의 세변에 바로 이 수직 이등분선,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 자꾸 까먹지 않도록 하세요. 수직 이등분선은 바로 한 점에서 기가 막히게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한 외심에 대한 정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삼각형의 외심은 바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은 이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더라. 문제 1번 같은 경우가 그렇죠. 바로 삼각형의 외심이라면 각 꼭지점, 바로 이 길이가 같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요 조그만 삼각형들은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들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밑각의 크기가 같다. x라면 여기도 x, 30도라면 30도, 40도면 45도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모든 각들을 더해주면 180도에서 x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문제 2번도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려움이 없답니다. 넘겨보십시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바로 이 삼각형의 모양에 따른 외심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는 것이 이 시간 문제예요. 이건 선생님과 함께 해보면 쉽게 알아요. 먼저 삼각형은 크게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렇게 예각, 둔각, 직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각일 때부터 하나씩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그림 참고하시고요. 제 모습 그림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예각삼각형을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려봤어요. 그려보면 자 A, B, C 이렇게 편의상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항상 이 외심은 정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하냐면 바로 변의 수직이등분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끔 수직이등분을 이런 식으로 거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보는 거예요. 또 AC의 수직이등분, 요 길이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거 직각되게, 요것도 직각되게 이렇게 거보는 거예요. 직각되게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외심이죠. 그러면 아마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A, B의 수직이등분선을 거보면 당연히 이 O를 통과하네요. 예각삼각형일 때는 바로 어떻게 돼요? 외심은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삼각형의 안쪽에 있더라, 내부에 있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네요. 그 얘기입니다. 둔각일 때 한번 볼까요? 자, 둔각일 때도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이 내용인데 제가 대략 한번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둔각 잡았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편의상 A, 여기가 B, C라고 하면 역시 변에 어때요? 수직이등분선이죠. 여기를 이렇게 쭉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또 AC의 수직이등분 또 역시 쭉 잡아본다면 이런 식으로 잡아본다면 이거 직각이고 대충 잡은 거예요. 해보면 바로 여기 점이 만나는 교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B의 수직이등분선 잡으면은 이 길이 같겠죠. 잡아보면 바로 이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오구나. 즉 둔각삼각형에서는 바로 삼각형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외심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이 길이 같으면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외접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겠죠. 잘못 그려도 이해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외접원을 그릴 수 있고 여기서도 외접원 이 OA, OB, OC의 길이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이놈을 한 변으로 하는 이런 외접원을 역시 또한 그려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잘못 그려도 이해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외접원을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각일 때는 바로 삼각형의 안쪽에, 둔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은 바로 삼각형의 바깥쪽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뭘까요? 직각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인데요. 저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자, 직각삼각형 대략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그려볼게요. 이거 직각이라고 우길게요.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려봤어요. A, B, C예요. 이런 식으로 좀 잘 예쁘게 잘 안 그려져서 좀 죄송한데 이렇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은요. 역시 가만히 보십시오. 먼저 BC에 수직이 등분선을 긋을 거예요. 이 길이 같게끔. 그래서 이렇게 그어볼 거예요. 이걸로 그어볼 거예요. 잘 못 그렸나요? 잘 괜찮아요. 또 높이 여기서도 이 길이 같게끔 이렇게 한번 그려봤더니 느낌상 요 점에서 만나네. 빗변 위에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요 수직이면 요 길이와 여기 올라가면 O의 길이, 요 길이 각각 빗변에 수직 잡으면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대충 우리가 그려보니까 또 왜 빗변에 중점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각삼각형의 우리가 삼각형의 그냥 외심은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이 길이 같잖아요. 이 길이 같잖아요. 이 길이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놈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 이런 외접원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외접원을 그려낼 수 있답니다.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때요?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본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나와요. 그래서 바로 예각삼각형은 내부 뭐가? 외심의 위치는요. 외심의 위치는 예각삼각형은 바로 삼각형의 내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외부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특별히 직각삼각형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로 빗변의 중점임을 알 수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 같은 풀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그림과 같이 문제 2번이에요. 176쪽입니다.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직각삼각형 AB에 있어서 점 O라는 것은 AC의 중점이래요. 그럼 이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중점이라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이 O가 빗변의 중점이라면 이것이 외심이라는 걸 여러분 대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길이가 12라면 OA 길이, OC의 길이는 6cm로 같네요. OB의 길이도 같잖아요. 6cm에 X 그냥 6cm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OBC를 가만히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될까요? 우리가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요. OB, OC의 길이 같잖아요. 따라서 밑각이 같죠? 근데 요각은 90도라고 했으니까 60도, 요각 Y도니까 어떻게 돼요? Y는 30도일 수밖에 없네요. 금방 나옵니다.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들도 쭉 한번 보시면 먼저 정리입니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한 원 위에 있을 때 이 원은 삼각형에 외접한다. 이 원을 외접원이라 한다.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그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얘기했더라. 그래서 특별히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더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쭉 잡아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한 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답이 나와 있지만 보세요. A, B, C에서 AB와 BC의 수직이 등분선 교점. 그럼 당연히 O는 외심이잖아요. 외심에 대한 정의니까요.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것은 AB의 중점, 이거 중점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F도 직각이라면 역시 만난다면 F도 바로 우리가 이기면 AC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얘기죠. 예, 역시 우리가 O에서 바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가 F라고 한다면 FC가 5cm래요. 그럼 AC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가만히 한번 눈여겨보세요. 요 삼각형, 여기서도 이거 수선 이름이니까 이렇게 하나 고조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보세요. 요 삼각형 OAB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당연히 이 길이 같으니까요. 근데 또 이 길이 같아요? 요 합동이에요. 즉 OAD 요 합동, OBD 합동이에요. 요거 전부 다 크기와 모양이 같아요. 또 요 삼각형에서도 가만히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면 이것도 어때요? OB, OC 길이 같고 수직이니까 요 삼각 요것도 합동이에요. 또 요 마찬가지로 잡으면 이것도 수선발이니까 합동이죠. 합동. 지금 먼저 여기서부터 잡은 건 군더더기지만 결국 OAD
AF하고 OCF는 직각삼각형으로 합동이에요. 그럼 대응하는 대응비한의 길이 같죠? 이 길이 같을 수밖에 당연히 같죠. O예요. 또 너무나 우리가 F는 바로 AC의 수직이 등분선이니까 여기서도 그냥 다이렉트로 보여요. 부연 설명 좀 더 했어요. 예, 보세요. 4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눈여겨보시면 O는 외심이래요. 그럼 각 꼭지점 이런 거리 같아. 이 길이 당연히 같아요. 이 길이도 같아요. 이게 다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둘레 길이가 28이래요. 그렇죠? AB 요 10이고 OAB. 그럼 당연히 이 길이 합은 얼마가 될까요? 28에서 11 빼면 14가 되나요? 그렇군. 16이 되나요? 11을 빼주니까 그런가요? 따라서 요 한 변의 이용은 8cm일 수밖에 없죠. 이게 더군다나 이것이 외접원의 또한 반지름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8이네요. 쉽게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뚝 잡으면 바로 이 5번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5번 내용도. ABC는 어때요? 직각삼각형이래요. 각 A가. 근데 O는 외심이면 당연히 OB, OC의 길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점. 또 이것도 이 길이, O의 길이도 전부 다 같네요. 근데 지금 문제의 뜻은 뭐예요? 외심이니까 전부 다 OA, OB, OC의 길이 같고 역시 중점 포인트죠. 바로 O는요. 이 빗변에. 근데 바로 외접원에 이 외접원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외접원이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겠죠. 뭐 반원이지만 이런 식으로 있겠죠. 예, 이때 이 외접원의 둘레 길이가 8파이cm래요. 여러분, 원의 둘레 길이는 뭐가 돼요? 2파이 r. 그렇죠? 2r파이, 2파이 r이 우리가 원의 둘레 길이잖아요. 근데 둘레 길이가 8파이라고 하니까 결국 r은 얼마란 얘기예요? 반지름이죠. 넘겨주면 4란, 이 길이가 4cm란 얘기고 4란 얘기예요. 그럼 AOC의 둘레 길이를 봐라. 요거 4. 이 길이만 하는데 어머나 이거 이등변 삼각형인데 밑각이에요. 요것도 60도. 그럼 당연히 이거도 60도.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따져보면 정삼각형이 되겠군요. AC의 길이도 얼마? 4, 12c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어려움이 없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내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외심에 대한 정의 잘 정리하십시오. 바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기가 막히게 한 점에서 만나 이를 외심이라고 하는데 외심의 개 같은 성질은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더라. 그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외접원도 만들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들 풀어보니까 결코 어렵지 않아요.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 문제 풀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